안녕하십니까. 금융논술 절대 지지 않는 법의 금융공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금융공기업 논술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선배들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를 쭉 듣고 찾아보고 한 결과, 그래서 책도 금융공기업 논술 관련 유명한 책들도 찾아보고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양질의 보고서들도 찾아보고 신문기사 당연히 찾아보고요. 그리고 스터디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에서 스터디원들끼리 같이 글쓰기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고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시면서 많이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금융공기업 논술을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시도를 했지만 저는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책도 보고 금융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고 신문 기사도 보는데 도대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도대체 중요한 내용이 뭘까? 그리고 많은 책, 많은 보고서, 그리고 많은 기사들 중에 어떤 기사를 내가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사나 자료나 텍스트를 읽을 때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지 내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논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찾아서 읽어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공부 방법인 걸까? 내가 지금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논술에 도움이 될지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거나 글쓰기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제를 정하고 각자 조사해서 시간을 재서 써보는 방법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보통 많이들 해서 저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떤 주제가 중요하지? 어떤 주제를 골라서 준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논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서로 잘 모르는, 서로 금융공기업 논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써서 돌려보는 게 이렇게 한다고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만 갖고 공부를 하면 도대체 실력이 늘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했던 거랑 다른 주제가 나오거나 혹은 내가 연습했던 형식이랑 다른 형식의 논제가 나온다면 나는 너무 당황할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거를 듣고 비슷하게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공부 방법을 적용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융공기업 논술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력이 늘고 있는 건지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루틴을 지켜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논술 문제를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렇게 처음 금융공기업 논술 그리고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을 쳤을 때는 저는 탈락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했던,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금융공기업에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해에는 두 번째 찬스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조금 다르게 금융공기업 논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금융공기업 논술 공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따라갔던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가장 먼저 기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심화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라고 해서 객관식 1차 객관식 시험을 염두한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한 해 동안 기본부터 심화까지 기본, 심화, 문제풀이를 거쳐서 한 해 동안 배웠던 거를 파이널에서 한번 요약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흐름으로 이 회계사 시험의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논술 공부를 할 때는 이 앞에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문제풀이하고 파이널을 시작해버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기본 강의와 혹은 심화 강의라는, 말하자면 이론과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스터디를 하고 책을 보고 글쓰기 연습을 하고 보고서를 보고 기사를 보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지식을 흡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본 문장을 내가 실제로 논술 시험장에서 문장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없는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록 저번 금융공기업 채용, 금융공기업 취업에는 안타깝게 논술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해서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논술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좋은 실력을 만들고 그리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1년 동안 다시 한번 금융공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전에 부족했던 점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먼저 합격한 친구들이라든지 스터디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더 금융공기업 논술, 금융 논술을 어떻게 하면은 더 논술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공부한 끝에 제가 두 번째 필기 시험을 볼 때에는 저는 어떤 논술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나와도 내가 절대로 남들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의 답안지는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의 실패 끝에 얻게 된 금융공기업 논술 공부 방법,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기초적이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금융공기업 논술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논술에서 쓸 수 있는 지식, 재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즉, 금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자료 중에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논술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해결 방안 제시형 논술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앉아서 논술 문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린 논술 공부 방법이 어떻게 실제 기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이 컨텐츠에서 얻어가실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공기업 논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주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들, 여러분들이 보는 텍스트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컨텐츠에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 드릴 거예요. 금융논술을 공부하는 방법, 계획이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고 논술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품을 덜 들이고 최대한 품을 덜 들이면서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나도 금융공기업 논술 꽤나 할 수 있겠는걸 하는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는 어떤 분들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 상당히 낯설고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이 금융이라는 분야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금융이라는 좀 복잡한 세계를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나왔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순간순간에 맞는 분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석이 여러분들 답지에 나타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융공기업 논술, 금융공기업 필기 과목 중에 배점도 크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논술에서 최고의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지지 않는 법,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와도 합격자 평균을 할 수 있는, 절대로 논술 시험에서 남들한테 밀려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합격자 평균에 이를 수 있느냐, 절대로 금융 논술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지지 않는 합격자 평균에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충분한지 라는 의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내가 공부했던 범위에서 벗어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필기 전형이라는 전형 자체에서 논술이 배점도 크고 하나의 과목으로 떡하니 등장하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불안감일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이 아닌 주제가 나오거나, 또 하나는 각 기관마다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 나오거나, 혹은 내가 연습했던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논제가 나오거나인데, 금융이 아닌 주제로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평이한 주제가 나옵니다. 비교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이한 토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 특화된 주제는 각자 우리가 시험을 여러 군데 보진 않으니까 각자 목표하는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어차피 면접에서 기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테니까 미리 좀 해놓는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이 두 번째 변수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유형의 논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해결 방안 제시형만 단단하게 우리가 연습을 해 놓으면 변형된 주제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뒤이은 챕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가 이 컨텐츠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접근은, 이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다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를 만났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전공시험이지, 논술보다는 전공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적고요. 정말 우리가 염려할 정도로 논술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채점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은 선별해서 정원은 채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논술보다는 전공이 사람 줄 세우기도 쉽고 채점하기도 편하고 해서 우리는 논술이 배점이 비록 크지만 실제로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쟁력을 더 갖춰야 되는 것은 바로 전공 필기이지, 논술에서 너무 잘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금융공기업 논술에서 절대 지지 않는 법,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노하우들을 세 가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금융이라는 게 많이 낯설고, 금융이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금융을 좀 더 쉽게, 상경계 학생들이 도달한 수준까지 한 권에 도달해 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권 만들었고, 그리고
논술, 금융공기업 논술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금융논술 절대 지지 않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 올해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토픽들을 모아서 정리한 금융주제편,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금융공기업 논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컨텐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절대 지지 않는 법은 전자책으로 나왔었지만, 전자책으로는 텍스트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금융공기업 논술을 금융기초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한 번에 금융공기업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꼭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까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저는 원래 논술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어려워하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논술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깨달음과 노하우가 저한테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한 번 혹은 두 번 실수하지 마시고, 논술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효과적으로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